분위기 전환용으로 좀 재밌는 동영상을 하나 박사님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KBS 교향악단에서 만든 이제 공연 홍보 영상인데 박사님과 함께 보고 짧게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역사물이거든요. 드라마 이제 태조 왕건을 편집해서 만든 영상인데 한번 볼까요? 저자의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하다. 내고는 들어라. 예! 그 마구니를 때려 죽여라.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살려주시옵소서 폐하. 3월 7일에 클래식 공연이 있는데 드라마 태조 왕건을 이제 편집해서 이제 만든 영상입니다. 어떻게 뭐 박사님 클래식은 좀 좋아하세요? 저기는 마군이죠. 저는 잡니다. 그렇게 즐겨 듣지는 않으시군요. 아니 근데 이 드라마 이제 태조 왕건에서 이제 배우 김영철 씨가 워낙 강렬하게 또 연기를 하다 보니까 대중들에게 약간 저런 이미지로 기억되는 게 있는데 그때 그 궁예가 공포 정치를 폈다. 막 신하들을 때려 죽이고 실제로 왕비인가요? 이렇게 죽이기도 네. 했잖아요. 그 신하 목숨을 거의 벌레 죽이듯이 했던 거는 맞습니까? 그게 궁예가 어떤 인물이냐에 대해서는 일단 객관적 평가를 내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궁예 측의 사료는 하나도 안 남아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궁예는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세웠던 사람들이 남긴 이야기예요. 그렇죠. 왕건이 이제 역성혁명으로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의 기록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저 앞에라면 또 뭐 좀 정직하게 쓰겠는데 훌륭한 왕을 내쫓았다 그러면 이거는 뒤에 명분이 절대 안 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뭐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이라고 봤을 때 궁예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적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부족이라든가 혼란기를 진압하는 사람, 좀 거칠고 뭔가 터프가이여야 그게 성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막상 이 복잡한 정치 세계에 들어오면 본인이 이게 감당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려사에 있는 기록을 그대로 믿어준다면 정말 뭐 갑자기 미쳤다거나 원래 난폭했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어쩌면 본인이 이제 정치의 능력이 안 되고 여러 세력들이 갈등을 하니까 신정 정치의 뭐 어떤 위협을 빌고 본인이 뭐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직접 처리하다 보니까 뭐 미쳤거나 광폭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조선 후기에 역모 사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뭐 홍경래나 뭐 그것도 있고. 그런 것 말고도 뭐 자주구대한 거 많습니다. 뭐 술집에서 뭐 이러고 싶었다 했더니 잡아다가 너 역모했지 막 이렇게 하는데 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노비라든가 어떤 사람들 잡아와서 막 고문해요. 그 숙종 때 당쟁하면서 이렇게 저쪽 당파 몰아낼 때는 사소한 사건들이 원인이 되거든요. 근데 역모로 이게 신문을 받으면 거의 죽어요. 그렇죠. 아니 뭐 죽었다 봐야죠. 역모죄로 걸렸으면은. 그러니까 뭐 이미 아주 뭐 노골적으로 자기뿐 아니라 자기 네. 가족들도 이미 뭐 때려 갔다고 죽였다고 봐야죠.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궁예가 갑자기 저놈을 때려 죽여라 해서 때리면 와 저거 미쳤구나. 폭군이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조선은 수사기관이 뭐 이렇게 하고 탄핵하고 이거 다 정치적 조작 사건인데 뭐 정식 재판하고 신문장에서 두드려 패서 죽이고 그러면 왕은 정상이고 폭군 소리도 안 들어요. 어떻게 보면 궁예가 세련되지 못하게 아직 국가 조직도 없고 하니까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사실 억울한 사람 때려 죽이는 건 마찬가지인데. 아니 근데 그때 뭐 말씀하셨지만 신정 정치, 그러니까 미륵부를 자처하면서 뭐 공포 정치를 펼쳤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뭐 여기 잠깐 영상에서 나오지만 뭐 나는 뭐 미륵인이라 하고 뭐 마구니가 끼었더니 뭐 관심법. 근데 관심법은 진짜 그거는 뭐 근거는 없는 거죠? 아니 뭐 기록엔 그렇게 돼 있어요. 아 진짜 있어요? 예. 그 관심법을 나는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 근데 그것도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마 유명한 지도자나 어떤 리더들 보면 날 속에 생각하지만 나도 다 알아.
이런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술자리에서. 글을 어떻게 쓰냐는 건데 어. 술자리 아니라 실제 어떤 업무 집행 과정에서도 예를 들면 저도 누가 리포트를 써왔어요. 너 이거 베낀 거지? 누가 기침 소리를 아닙니다. 내었어? 막 보면 알아. 이미 지금 관심 근데 솔직히 보면 알아요. 그렇죠. 아직 증거는 내가 뭐 논문 찾아서 여기서 요거 봐 똑같잖아 이게 아니라 딱 봐도 너 이거 베낀 거잖아 인마 다 알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나중에 쓰는 거지. 제가 나는 관심법이 있어 뭐 이러면서 야, 어떻게 했다. 그 천년 전에 꼰대 상사네요. 이거 딱 그 부하가 그러니까 이거는 결제서를 갖고 왔는데 야 내가 다 알아. 내가 해봤는데 맞아요.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죠. 관심법이라는 게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한자잖아요 또. 나는 보면 안다. 척 보면 척이다. 네. 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척 보면 척이다. 예. 그걸 한자로 관심법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래도 뭐 미륵불을 자처하고 내가 네 마음을 읽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신하들을 잔혹하게 죽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 사료를 보면 당시 좀 궁예가 좀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 아니냐 드라마 속에서도 약간 좀 그렇게 나오거든요. 마음의 병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뭐 그렇게 판단할 여지는 없습니까? 뭐 기록에 보면 조금 이제 그렇게 몰아가니까 왜냐면 정신병자가 되면은 쟤를 쫓아내도 내가 죄가 없는 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몰아가는 게 있긴 한데 그때 드라마에서는 처음에는 궁예를 민중혁명가로 내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가서 뭐 죽이고 어쩌고 하고 또 주인공이 왕건이니까 왕건을 또 역모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궁예가 타락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떤 반란의 그 명분이 되어준 거죠. 그런. 예, 제가 봐도 앞부분에서 너무 멋있게 했어.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권력을 얻었더니 타락한다. 이건 좀 사람들 마음을 상처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독화살 맞고 정신이 이상해지고 막 이런 거로 몰아가기 때문에 정신 이상서를 더 많이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당시 궁예의 부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료나 이런 쪽이 드물었고 원래 오리지널 멤버는 다 도둑대 출신이고 불량 청소년에서 도둑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를 세련되게 통치할 만한 어떤 조직 운영 능력도 없고 그런 조직 기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신문하고 때려 죽이니까 제가 미쳤나 보다 때려 죽였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공포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기구가 있어가지고 조용히 불러서 쟤 없애라. 그랬더니 뭐 이렇게 손검은 낭독하고 때려 죽이면 그거는 본인은 마치 어떤 정당한 그 절차를 그렇죠. 거쳐서 죽인 우아한 것처럼 되는 분주로 거니까.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나중에 그 반란을 해서 정권을 잡은 왕건이 약간의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심은 것도 있고. 부정적인 이미지도 심은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궁예가 그런 정치할 능력은 안 됐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을 운영하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집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통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법이니 뭐니 하면서 조금 더 나쁘게 설명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뭐 태조 왕건은 언제 봐도 재밌어요. 이게 뭐 24년 전 작품이지만 지금까지도 이제 회자되는 걸 보면 그만큼 또 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사님과 이제 태조왕건 궁예 관련 영상 봤고요. 아울러서 이제 KBS 교향악단 공연도 함께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